척코 성형인데 이거부터 코에 넣겠다고? 진짜 큰일 납니다. 코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코 성형 부작용 엄청 많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막 코 수술 상담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막막한 기분으로 상담 다니게 되실 텐데 내 조직을 써도 볼륨이 20%까지 줄어들기도 해요. 이런 예측 불가능함은 콧대 볼륨을 채우는 재료로서는 최악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척코 성형 상담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필수로 알고 가셔야 하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이제 곧 수능이죠. 수능이 끝나면 비로소 성형외과의 성수기 시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사회에 진출하는 수험생분들이 삶의 큰 변화를 앞두고선 얼굴에도 변화를 주고 싶어서 성형외과 많이 찾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낮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코 성형도 눈 성형 못지않게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하는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있죠. 코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코 성형 부작용 엄청 많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막 코 수술 상담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막막한 기분으로 상담 다니게 되실 텐데 이렇게 척코 성형 상담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필수로 알고 가셔야 하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코 성형 한 번에 안전하게 끝내야 되잖아요. 일단 모든 재료는 자가 조직과 인공 재료로 나뉘게 되죠. 자가 조직에는 귀연골, 비중경연골, 자가늑연골, 엉덩이 진피 같은 조직이 있겠고 인공 재료로는 매드포, 메쉬, 실리콘, 고어텍스, 기증늑연골, 기증진피 같은 재료가 있겠죠. 여기서 모든 재료는 그 성질에 따라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크게 코끝, 콧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코끝에는 대개 지지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재료죠. 코를 높이려면 코끝이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거를 지탱해주는 구조도 같이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지지구조를 연장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요때 쓰는 재료죠. 일반적으로 코 안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자가 조직인 비중격을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이 비중격이 작아서 재료를 쓰기 부족한 분들도 꽤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코가 낮은데 코 안에 있는 비중격에서 재료가 많이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분들 귀여운 걸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높이려고 해도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재료인 매드포, 메쉬를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염증 생기고 점막을 막 뚫고 나오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고 현재는 그 대안으로 기증늑연골이라는 인공재료를 쓰기도 하죠. 이름만 늑연골이지 이게 살아있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가늑연골과는 완전히 다르죠. 늑연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아주 혼동하신단 말이죠. 코끝은 가장 높아서 힘이 많이 걸리는 부위고 자극도 많이 받고 그래서 불안정한 재료를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공재료 쓰고 변형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도 생겼겠죠.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바로 자가늑연골입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누가 지금 자가늑연골 쓰고 있겠어요?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자가늑연골이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가늑연골 수술이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자가늑연골 코 수술을 연마하고 고집해온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비중격 연골이 충분하면 비중격 쓰시고 비중격 연골이 부족하면 괜히 돌아갔다가 결국 재수술하지 말고 자가늑연골 쓰세요. 숙련된 의사한테 받으면 늑연골 수술 흉터도 1, 2cm밖에 안 남고 수술도 2시간이면 끝나는데 뭐하러 인공재료를 써요. 그리고 다들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콧대는 어차피 볼륨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콧대 시작 전부터 코끝까지 원하는 라인으로 아름답게 볼륨을 채워주고 그 볼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재료가 무조건 좋겠죠. 예전에는 고어텍스도 많이 활용했었어요. 근데 제거할 때 주위 조직을 이렇게 물고 떨어지고 볼륨에도 일부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 등 보형물 재료로서 아쉬운 점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요즘엔 보형물 재료로 실리콘을 쓰죠. 사실 실리콘은 체내에서 캡슐에 꽁꽁 둘러싸여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재료예요. 체질적인 이물 반응이나 외부의 반복적인 자극만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가조직 재료 써야 돼요. 물론 인공조직도 있겠죠. 근데 자가조직을 써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콧대 부위에다가 인공조직을 이식한다는 거는 진짜 용기 내야 되는 일이에요. 일단 볼륨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자가조직 재료 중에서 엉덩이 진피도 쓴다고 하죠. 근데 내 조직을 써도 볼륨이 20%까지 줄어들기도 해요. 이런 예측 불가능함은 콧대 볼륨을 채우는 재료로서는 최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콧대 채우는 자가조직 재료로 늑연골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이거를 갈고 잘게 쪼개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착률 저하에 따른 볼륨 변화가 커서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예측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가늑연골을 통연골로 쓰게 되는 거죠. 자가늑연골을 통연골로 쓰게 되면 거의 5cm 이상을 추가적으로 늑연골을 채취해서 예쁜 모양으로 조각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일부 생깁니다. 원래 늑연골의 둥근 모양에서 조각을 하는 과정에 많이 깎아내다 보니까 조직의 밸런스가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 조각하고 뒤틀린 변형 오는 것처럼 동일하게 뒤틀린 변형이 생기기도 해요. 와핑이라고 하죠. 이걸 예방하는 술기를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떤가요? 만약에 내 늑연골까지 떼서 콧대에 넣었는데 와핑이 와서 재수술을 하게 된다. 무섭죠?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보형물에 심한 거부감이나 문제 소견이 확인된 분이 아니라면 실리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실리콘 거부감이 심하거나 구축이나 이물 반응과 같은 문제 소견이 염려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첫 수술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희 병원에 10번째 수술하시는 분도 오실 정도로 재수술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모두 첫 수술 별거 아닌 줄 아셨대요. 그리고 그때를 오래도록 후회하면서 재수술에 임하고 계십니다. 첫 수술로 끝나는 코 수술 있냐고요? 당연하죠. 아주 많습니다. 코 수술은 재수술 무조건이다. 이거 편견이에요. 수술 잘 된 분들 마치 코 수술 안 한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잘들 지내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불안정한 재료, 본인 목표에 맞지 않는 재료를 써가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수술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이득을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수술도 신중하세요. 그게 코 수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이 첫 코 성형을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